단 한 번의 선택, 단 한 번의 밤. 그날 이후 부부라는 이름은 더 이상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었다. 여행은 끝났지만 금기는 이제 시작된다. 여행의 반환점을 지나며 네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애매한 선 위에 머물지 않는다. 도훈과 미라는 여행 전부터 쌓여있던 감정의 균열이 이국적인 밤 공기 속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말을 아끼는 대신 침묵이 늘어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거리감이 생긴다. 반면 기석과 서연은 예상과 달리 여행 내내 묘하게 잘 맞는다. 사소한 농담, 자연스러운 배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서로는 점점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끌림을 느끼기 시작한다. 해변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끝난 밤, 네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다. 도훈은 미라의 차가워진 태도를 느끼며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에 사로잡히고, 서연은 그런 도훈의 흔들림을 모른 척 넘기지 못한다. 작은 계기 하나, 아주 짧은 대화 한마디가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운다. 이 여행이 끝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걸까? 부부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진짜 감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드는 밤, 네 사람은 각자 다른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음 날 아침 전혀 다른 얼굴의 여행을 만들어낸다. 계속되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세요. 흥미진진한 이야기 시작됩니다. 균열은 아침에 시작됐다. 아침은 늘 공평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든 해는 같은 각도로 떠올랐고 리조트의 파도 소리는 전날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네 사람의 안쪽은 이미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한참 바라봤다. 익숙한 천장이 아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젯밤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너무 쉽게 증명해버렸다. 숨을 들이마셨다. 옆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이상하게 가까웠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직 아침이다. 그 생각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잔인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자 이불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 작은 흔들림에 옆에 있던 사람이 숨을 고쳤다. 말을 걸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용히 준비할까? 그 망설임이 이미 예전의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다른 방에서도 비슷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샤워실 문틈으로 물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뜨거운 물이었지만 마음속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거울 앞에 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어젯밤과 똑같은 얼굴인데 눈빛만 달라져 있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말로 내뱉지 않았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후회인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인지 스스로도 분간하지 못했다. 타월로 머리를 닦다 말고 손이 멈췄다. 어젯밤 그 순간에 스쳤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오늘만이라면 괜찮다던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지. 조식 레스토랑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관광객들은 웃고 있었고 직원들은 익숙한 인사말을 건넸다. 아무도 네 사람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게 더 불편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방만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눈이 마주쳤다. 짧았다. 너무 짧아서 인사인지 회피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잘 잤어요? 평범한 질문이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네. 뭐 여행 막바지니까요. 웃으려는 얼굴이 끝까지 웃지 못했다. 그 어색함을 서로가 동시에 느꼈다. 잠시 후 나머지 두 사람도 도착했다. 네 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지만 어젯밤과는 전혀 달랐다.
거리는 같았지만 심리적인 간격은 오히려 더 벌어져 있었다. 누군가는 접시를 고르며 괜히 시간을 끌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의외로 가장 차분해 보이던 사람이었다. 오늘은 각자 조금 자유시간 가져도 되죠? 말투는 가벼웠지만 의도가 담겨 있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 붙잡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어차피 짐 정리도 해야 하고. 그 대답은 합의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도망에 가까웠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누군가는 먼저 나갔고 누군가는 뒤따랐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네 사람이 모였지만 이번엔 어젯밤처럼 둘씩 나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같은 칸에 섰다. 숫자가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누군가 거울처럼 반사되는 벽을 통해 슬쩍 시선을 보냈다. 눈이 마주치자 바로 고개를 돌렸다. 그 반응이 가장 솔직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너무 밝았다. 선글라스를 꺼냈으며 한 사람이 말했다. 오늘은 다낭 시내 좀 둘러볼까 했는데 각자 보고 싶은데 가요. 말은 배려였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말과 함께 있긴 어렵다는 말 사이에서 가장 무난한 문장을 골랐을 뿐이었다. 저도 그게 좋겠어요. 저녁에 다시 볼까요? 그 질문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가서요. 대답은 확정이 아니었다. 여지를 남긴 채 네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혼자가 되자 비로소 숨이 쉬어졌다. 하지만 그 숨이 편하지는 않았다. 걷다가 멈추고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어젯밤 이후 가장 자주 떠오르는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누르지 않았다. 누르는 순간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아서 아직은 아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날 오후 네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했다. 어젯밤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없던 일로는 못 만든다. 다만 어디까지 갈지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감정의 역전. 다낭 시내는 낮에도 뜨거웠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상점의 음악, 오토바이 엔진 소리까지 모든 것이 여행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채 흘러갔다. 그 속에서 도훈은 혼자 걷는 게 낯설었다. 늘 누군가와 함께였고 늘 어딘가로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혼자 걷는 발걸음이 너무 크게 들렸다. 그는 길가 카페에 들어가 앉았다. 메뉴판을 펼쳤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등 위로 땀이 맺히는 걸 보며 괜히 잔을 만지작거렸다. 끝냈다. 그렇게 생각했다. 아침 식탁에서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끝난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 끝났다는 확신이 들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 끝났으면 편해야 한다. 그게 정상인데 왜 불편한가? 도훈은 자기 안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게 가장 싫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미라였다. 짧은 메시지. 어디에요 지금? 도훈은 바로 답장하지 못했다. 왜 묻지?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에 있었다. 카페. 더워서 잠깐 쉬고 있어요. 잠시 뒤. 나도 근처인데. 잠깐 볼 수 있어요? 도훈은 화면을 바라봤다. 딱 한마디만 더 보내면 만나는 일이 된다. 만나면
끝냈다는 말이 무너진다. 그는 끝내. 짧게 답했다. 와요. 카페 문이 열리자 미라가 들어왔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는데 오늘은 그 단정함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미라는 눈을 마주치자마자 정말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어젯밤과 겹쳤다. 도훈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그날 밤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밤을 기억하는 두 사람이 문제라는 걸. 미라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두고 한참 말이 없었다. 미라 씨 괜찮아요? 도훈이 먼저 물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흔들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 말이 떨어지자 도훈은 숨을 고쳤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버리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안부가 아니게 된다. 아침에 다들 아무 일 없는 척 하잖아요. 미라의 눈이 잠깐 내려갔다. 근데 나는 아무 일 없는 척이 잘 안 돼요. 그 말은 도훈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너는 되냐고. 도훈은 대답 대신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커피가 쓰게 느껴졌다. 도훈 씨, 미라가 낮게 말했다. 그때 후회해요? 도훈의 손이 멈췄다. 이 질문은 도망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다. 후회하면 편할 텐데요. 미라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럼 후회 안 해요? 도훈은 대답을 미루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카페의 소음이 멀어졌다. 미라는 눈을 크게 뜨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나도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때 도훈은 자신이 어제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걸 느꼈다. 어제는 여행지였다. 핑계가 있었다. 오늘은 낮이고 사람들이 많고 모든 게 현실인데도 이 감정은 오히려 더 선명했다. 도훈은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미라 씨, 우리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안 된다였지만 목소리는 멈추기 싫다 쪽에 가까웠다. 미라도 그걸 느꼈는지 조용히 웃었다. 나도 알아요. 근데 어제는 하루짜리라고 생각했는데. 미라의 말이 중간에서 끊겼다. 도훈이 이어서 말했다. 오늘이 더 위험하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는 우리가 선택했다고 믿었는데 오늘은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도훈의 등을 서늘하게 했다. 감정이 끌고 간다. 그건 주도권이 이미 넘어갔다는 뜻이었다. 같은 시간 서연도 혼자였다. 서연은 리조트 근처 작은 상점에서 기념품을 고르는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괜히 거울을 봤다. 얼굴은 멀쩡했다. 그런데 눈이 어제와 달라져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기석. 서연은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걸 느꼈다. 메시지는 짧았다. 서연 씨, 지금 혼자예요? 서연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다. 응, 혼자야. 잠시 후. 나도 혼자예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미라는 무서워라고 했고 서연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보고 싶어졌다. 어디야? 서연이 그렇게 보낸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왜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미 메시지는 보내졌고 되돌릴 수 없었다. 한적한 리조트 옆 산책로. 서연은 먼저 도착해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바다를 바라보는 척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기석이었다. 기석은 가까이 오면서도 바로 옆에 서지 않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거리를 남겼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서연을 더 흔들었다.
서연 씨.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이런 연락.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한 건 나도야. 서연은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기석이 숨을 들이쉬었다. 아침에 끝내자고 말했잖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나 지금 그 말이 잘 안 지켜져요. 기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음이 오히려 더 확실했다. 서연은 바다를 봤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어제와 똑같았다. 기석 씨.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돌아가면. 말끝이 떨렸다. 기석이 그 떨림을 받아냈다. 돌아가면 더 어렵겠죠. 그가 말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위험한 거예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라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오늘이 더 위험하다. 서연은 그게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인정하고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졌다. 네 사람은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리조트로 돌아왔다. 로비에서 마주쳤다. 도훈은 미라를 먼저 봤고 서연은 기석을 먼저 봤다. 그 짧은 시선 교환만으로도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가 서로를 눈치챘다. 그리고 그 눈치챔이 새로운 감정을 만들었다. 질투. 아주 작은 불씨. 누군가가 먼저 말했다. 저녁 같이 먹을까요? 말은 평범했지만 네 사람은 동시에 느꼈다. 오늘 저녁은 어제보다 더 위험할 거라는 걸. 주도권이 흔들리는 순간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도훈의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낮 동안 몇 번이나 미라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짧은 문장, 길지 않은 침묵,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여지. 만나도 괜찮을까가 아니라 안 만나면 더 불편해질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로비 옆 작은 라운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의자에 앉아도 시선은 문 쪽에 고정됐다. 잠시 후 미라가 들어왔다. 어제와 같은 얼굴, 하지만 오늘은 눈빛이 조금 달랐다. 기다렸어요? 미라가 먼저 물었다. 아니요. 도훈이 바로 대답했다. 근데 오실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예상이었고 동시에 고백이었다. 미라는 잠시 웃었다. 웃음 뒤에 숨을 고르는 기척이 느껴졌다. 나도 안 오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훈은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제안한 사람과 따라간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둘은 마주 앉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다. 주문을 미루는 그 짧은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대신했다. 도훈 씨. 미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침에 우리가 아무 말 안 한 거. 네.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도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미라의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도훈은 그 질문을 피하지 못했다. 지금은 헷갈려요. 미라는 그 대답을 듣고 시선을 내렸다. 나도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시작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시작했다. 그 말이 도훈의 가슴을 찔렀다. 처음엔 분명 미라의 제안이었고 자기는 동의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더 먼저 와 있고 자기가 더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미라 씨. 도훈이 낮게 말했다. 혹시 우리가 역할을 바꾼 것 같지 않아요?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어떤 역할이요? 처음엔 미라 씨가 주도했고 난 따라갔는데 도훈은 말을 고르듯 이어갔다. 지금은 내가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도훈 스스로에게도 충격이었다. 미라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불안해요. 왜요?
도훈 씨가 흔들리면 미라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게 그냥 하룻밤의 선택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 말에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깐 화면을 본 뒤 미라는 전화를 끄지 않고 도훈에게 보여주었다. 기석의 이름이었다. 미라는 받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까부터 몇 번 왔어요. 도훈의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졌다. 질투인지 책임감인지 아니면 단순한 위기감인지 분간이 안 됐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훈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다. 미라는 도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받으면 지금 이 자리가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그 말로 도훈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 말이 오늘 밤의 방향을 결정해버렸다. 부부여행 사탄 4-4 수정본. 갈등의 중심. 라운지를 나와 둘은 바깥 공기를 마셨다. 말은 줄었지만 감정은 더 또렷해졌다. 도훈 씨. 미라가 걸음을 멈췄다. 솔직히 말해요. 도훈도 멈췄다. 오늘 낮에 서연 씨 만났죠? 그 질문은 차분했지만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다. 네. 어땠어요? 도훈은 그 질문에 이상하게도 바로 답이 나왔다. 미라 씨 생각이 났어요. 그 대답에 미라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럼 미라가 낮게 말했다. 지금 이 감정은 누구한테 더 가까운 거예요? 도훈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지금은 미라 씨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라는 고개를 돌렸다. 기뻐서가 아니었다. 무서워서였다. 그 말 가볍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요. 도훈이 바로 답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계속 미라 씨 쪽으로 마음이 움직여요. 그 고백은 확실했다. 이제 이 갈등의 중심은 분명히 도훈과 미라였다. 멀리서 서연과 기석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서연은 두 사람을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늦췄다. 기석 역시 공기의 변화를 느낀 듯 표정이 굳었다. 미라는 그 장면을 보고 도훈에게 말했다. 봐요.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가 말했다. 그래서 미라 씨랑 이 얘기를 해야 했어요. 무슨 얘기요? 도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이걸 끝낼 건지 아니면 인정할 건지. 미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부여행 사탄 4-5. 되돌릴 수 없는 합의. 밤 공기는 낮보다 더 무거웠다. 리조트의 조명 아래 네 사람은 같은 공간에 서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미라였다. 조용했고 단정했다. 그래서 더 피할 수 없었다. 우리 잠깐만 얘기할까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선택이 담긴 문장이었다. 작은 라운지의 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음이 차단됐다. 의자가 4개 있었지만 아무도 바로 앉지 않았다. 서서 마주보는 구도가 이 상황에 더 어울렸다. 미라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제와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석이 미라를 바라봤다. 말이 없었지만 고개는 끄덕여졌다. 도훈 씨랑 나 아까 얘기했어요. 그 말에 서연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기석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도훈은 미라를 바라봤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게요. 미라가 이어 말했다.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더 흔들렸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잠시 침묵. 그 침묵을 깨트린 건 기석이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건 뭔데요? 미라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 감정을 없는 척할 건지 아니면 인정할 건지. 서연의 손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감쌌다. 그 손짓 하나에 그녀의 마음이 드러났다. 인정한다는 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죠? 미라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옮겨갔다. 선은 있어야 해요. 미라가 말했다. 무너지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도훈이 그 말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기도 어렵죠. 그 말은 도훈의 고백이었다. 기석은 한참 동안 네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그럼 서로를 속이지는 말죠.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미라는 결국 핵심을 꺼냈다. 이번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녀가 말했다. 서로 솔직하자고요. 서연이 물었다. 끝나고 나서는요. 미라는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해요. 도훈의 시선이 미라에게 머물렀다. 합의라는 건 도훈이 말했다. 지키지 못하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로 꺼내는 거예요. 말로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미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도. 그녀가 말했다. 이미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고백은 담담했지만 무거웠다. 기석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자리가 필요했어요. 네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책임을, 누군가는 두려움을, 누군가는 안도감을 각각의 표정으로 안고 있었다. 그리고 미라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이번 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린 서로에게 솔직하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가 하나둘씩 천천히 끄덕여졌다. 그게 합의였다. 방을 나서기 전 도훈이 미라에게 말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미라는 잠깐 웃었다. 나도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책임과 감정이 함께 담겼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이 합의가 서로를 지킬지 아니면 더 깊게 흔들지.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다음 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문이 닫힌 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흩어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걸음의 방향이 갈라졌고 그 갈림은 이미 마음속에서 끝난 선택의 결과였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리고 짧은 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도훈과 미라는 같은 칸에 섰다. 말은 없었다. 굳이 말을 꺼내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더 빨리 넘을 것 같아서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동안 숨소리만 가까워졌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미라가 먼저 한 발 내디뎠고 도훈은 그 뒤를 따랐다. 복도는 조용했다. 카펫 위를 걷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문 앞에 섰을 때 미라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잠시 멈췄다. 도훈 씨. 도훈이 고개를 들었다. 지금 아직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지막 배려였다. 도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미라의 손이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선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 미라는 마치 나비가 탈피하여 성충이 되듯이 새로운 세계의 환상으로 자신을 맡기고 싶어 하면서 도훈에게 다가갔다. 그녀 천성의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우미한 형태로서의 숨겨져 있었던 본능을 이 밤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었다. 미라의 풍만한 유방과 히프도 길고 보기 좋은 다리 라인도 완연한 성숙함을 더해 처절할 정도로 오늘 밤만큼은 새끼를 머금고 있었다. 당연히 도훈은 미라의 기분 탓인지 아름다움의 넋을 잃어버렸다. 도훈은 오늘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미라를 애무하며 자신의 그 무엇보다도 아낌없이 관능적으로 풀어내려갔다. 미라도 도훈의 능란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끝없이 이 시간들을 만끽했다. 도훈은 미라를 안아올려 입술을 맞추었다. 그리고 풍만한 미라의 봉긋 솟아오른 곳을 힘껏 주무르며 중요한 부위를 정성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러자 미라의 그곳은 녹아내려 황홀경에 빠져들어 몸도 마음도 도훈의 기술에 젖어들고 있었다. 미라는 도훈과의 열정적인 키스에 혀를 휘감으며 황홀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미라는 부끄러운 듯 했지만 이 한열정으로 행복한 것 같았다. 도훈의 사랑의 속삭임 때문인지 아니면 건반을 두드리듯이 스치는 애무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성의 부정인지 뜨거운 한숨을 흘리고 있었다. 다른 층에서도 비슷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뒤에 서 있던 기석이 한 걸음 물러섰다. 서연 씨. 그가 말했다. 억지로는 안 해요.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덧붙였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문이 열렸다. 불이 켜졌고 방 안의 공기가 둘을 감쌌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날 밤 가장 또렷한 소리였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도훈은 눈을 떴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그리고 바로 옆에서 느껴지는 다른 체온. 도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미라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도훈은 알았다. 이건 어젯밤의 선택이 아니라 오늘 아침의 현실이라는 걸. 서연 역시 눈을 떴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기석은 이미 깨어 있었고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기석 씨. 서연의 목소리는 잠긴 듯 낮았다. 기석이 돌아봤다. 후회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니. 그 짧은 대답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조식 레스토랑에서 네 사람은 다시 마주쳤다. 어젯밤과 달리 시선은 더 차분했고 말수는 더 적었다. 하지만 공기는 더 진했다. 미라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어제 우리 약속했잖아요.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자고. 기석도 서연도 말없이 동의했다. 그 순간 네 사람은 모두 알았다. 이건 한 번이 아니게 됐다는 걸.